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서 영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네, 그리고 배움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놀이를 선생님들이 잘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놀이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놀이를 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어떤 놀이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보육일지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의 놀이는 영유아의 삶을 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생활은 아이들의 놀이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영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보고 따라가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우리가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관찰, 보육일지, 뭐 동영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진, 그쵸? 그리고 그런 어떤 흔적물을 통해서 놀이 속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하루의 놀이 속에서 또 개개인의 놀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자, 놀이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이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관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영유아의 놀이 가까이에 가서 자연스러운 영유아들의 놀이를 영유아 시선으로 충분히 관찰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아니라 영유아의 시선으로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유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의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이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잘한다, 놀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 속에서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들여다볼 때는 이제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영유아가 지금 어디에서, 그 다음에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또 무엇을 가지고 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놀이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네, 역할 놀이를 하든 모래 놀이를 하든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선생님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유아는 지금 놀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영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입 다물고 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아이들도 저는 수다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수만큼 아이들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놀이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놀이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네, 물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했지만 놀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가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놀이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를 이렇게 잘 아이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옷에는 옷에 맞게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알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영유아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창의력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가 협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상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유아 스스로 관찰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놀이에 몰입하는 정도라든가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유아들이 하는 놀이를
따라가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이에 대해서 저희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네, 흔적을 남기는 일은 우리가 영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영유아의 삶을, 또 영유아의 놀이를, 또 영유아의 경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흔적을 남기는 일은 반드시 놀이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다 보이게끔 기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흔적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점적인 것만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영유아들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또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해결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놀이의 흔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로 남길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작품을 수집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보육일지와 연결을 해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는 일상생활, 놀이, 그 다음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서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놀이를 선생님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 흔적을 남기기는 물론 관찰일지로 남기기도 하지만 보육일지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놀이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의미를 저희가 또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놀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배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놀이 속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선생님은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지원할 수 있고 놀이와 배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놀이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움으로 이어지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하는 여러 통로들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은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놀이 속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놀이 기록을 통해서 탐구, 지금 아이들이 어떤 탐구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감성, 그 다음에 조절 능력이라든가 공감 능력, 협력,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탐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탐구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또 탐구를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상상력,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창의성 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도 있고요.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또 아름다움을 느낀다거나 또 감수성이 있다거나 또 예술적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성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자기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고 상호작용 하고 소통하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협력하는구나. 협동심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또 책임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놀이를 이어가는 놀이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우리가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놀이 공간이 너무 좁다. 네, 지금 아이들이 블럭놀이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블럭놀이에 성을 쌓고 있는데 이 성을 쌓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조금 넓혀줄 수 있습니다. 네, 확장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실은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싶은지 너희들이 배치를 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의 주도권을 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놀이 공간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놀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이 되어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근 공원이라든가 또 놀이터, 텃밭 또는 우리가 교실 아니면 어린이집 부분에서 자투리 공간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밑에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놀이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놀이 공간은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바깥에 복도 뭐 아주 다양한 놀이 공간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놀이 자료를 선생님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가 하고 있는 지금 놀이를 보고 예, 선생님이 격려를 하는 과정에서 야, 놀이 자료가 필요하겠다 또는 이런 놀이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놀이 자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자연물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일상의 어떤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가 폐품이라든가 또는 생활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료가 없으면 아이들이 몸으로 놀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 어떤 날은 예, 놀이 자료를 없애고 아이들이 몸으로 하는 예, 몸놀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놀이를 하게 하기도 하죠. 네, 또 기존 놀이 자료도 새롭게 활용해서 우리가 놀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 자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선생님은 끊임없이 예,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상호작용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영유아나 또 영유아와 환경 간에 특히 선생님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는 선생님이 놀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또 놀이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놀이 동료자로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이 질문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웃어준다거나 어깨를 두드려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상호작용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선생님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놀이 공간의 안전 점검을 선생님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정되게 예,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의 놀이 지원은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놀이 자료로 또는 상호작용으로 안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육일지를 쓰면서 오늘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날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의 놀이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잘 들여다보고 그걸 흔적으로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영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삶이고 또 놀이를 통해서 영유아는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잘 큰다라고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과정의 주체자이면서 또 영유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삶인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놀이를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영유아의 예,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이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놀이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선생님이 놀이를 지원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이는 어떤 것이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예, 표준보육과정에 우리가 영역별로 예, 놀이 사례를 제가 들고 그리고 그 놀이 사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의미를 찾아보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또 일지를 쓸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놀이를 가지고 어떻게 일지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